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입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네. 11월 1일인데요. 네. 111? 네? 11월 1일. 네, 11월 1일. 네. 마치 11월 첫 날에 방송을 꼭 약속한 것처럼. 근데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방송을 한 번 했죠. 그랬네요. 약속을 못 지키고 부랴부랴 한 게 하필이면 11월 1일이라는 거.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생일이 또 있으셨죠? 예, 그렇죠. 우리 또 뭐 조용히 생일 잔치 또 하고 뭐 그렇게 했고요. 일단 오늘 11월 1일이고요. 날짜는 네. 시간은 오후 4시 13분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방송을 할 건데 오늘도 보이는 팟빵, 보이는 팟캐스트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나랑 안팎으로 시끄러운데. 그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튼 내가 좀 뭐라 시끄럽다고 말해 시끄럽다고. 시끄럽긴 하죠. 예, 시끄럽죠. 미국도 좀 시끄럽죠, 요즘에. 예, 미국도 좀 시끄러운데 미국은 뭐 상관없습니다. 얘기하는데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어쨌거나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힐러리에 대한 이메일 네. 그 FBI에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 그게 예. 거기도 좀 복잡하더만요. 예, 복잡해요. 그게 뭐 수양 딸격인 네, 그 여자가 또 하나 있죠. 이쁘장한 여자가. 거기에 또 그 개인 PC에 예. 그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에 네, 맞아요. 국가기밀 예. 자료들이 또 거기에 그분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하면서 이런 이게 좀 이상하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도 좀 빠졌고 실상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폭이 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트럼프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트럼프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은 요즘은 예, 이게 진짜 될지도 예. 모르겠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힐러리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격차로 보면 거의 박빙. 이게 원래 12% 차이였는데 예.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개인 PC에 국가기밀 자료가 있다는 게 나왔을 때는 2% 차 확 줄었거든요. 네. 어제는 1% 차까지 네, 줄었고 맞아요. 오늘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2차 TV 토론회 때 질문지 이거 사전 유출돼가지고 힐러리는 다 알고 있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야, 이거 진짜 이거 예. 트럼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11월 8일이거든요. 대선이. 다음 주네. 예. 이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일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이고 또 때아니 금을 사야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금을 사서 빨리 좀 해야겠다. 뭐 근데 사실 저는 뭐 여전히 힐러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힐러리가 돼도 뭔가 되고 나서도 이제 뭐 복잡하겠죠. 뒤끝이 있겠죠. 우리 트럼프가 깨끗하게 승복할 사람이 아니니까 뭐 또 선거를 조작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나라 전체를 들쑤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뭐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힐러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한간에는 트럼프가 될 거라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저는 제로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네. 에이 그래도 트럼프가 돼야죠. 이렇게 이게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게 지금 까딱하다 이게 현실이 될 판이니까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이러다 트럼프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와. 일단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얘기 그 정도로 하고 네. 또 유가가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유가가 네. 일단은 오펙에서 또 이란이 또 사실 또 방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산유량을 좀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얘네들은 그런 게 잘 동모가 안 된다. 네, 원래 네. 자기 집 앞에서 자기 땅에서 뭔가 막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유가는 일단 좀 하락하는 쪽으로 어제 제가 또 시황에 유가는 좀 떨어질 거다 했는데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유가가 3% 넘게 네, 들어갔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너무 빠져가지고 오늘 조금 반등하는데 네. 역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현재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0.4% 올라오고 폭락할 있습니다. 것 같지도 않고요. 완전히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올라가는 모습 0.41% 정도 0.38% 47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하면 그렇죠. 이거 일본으로 보면 유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맞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 나와서 우리 같이 모여서 감산하기로 했다. 그럼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 주일날 나오는 또 원유 재고
또 이런 게 또 감소했다 그러면 또 확 올라가고 또 요번에 또 누군가가 또 나는 안 하겠다,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확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뭐 기술적으로 약간 이제 뭐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상품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사우디의 서기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서로 만수르 다니고 저한테 상의하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좀 잊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요즘에 상품 나온 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천연가스도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네. 금은 진짜 실제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힐러리 그 사건 그래요? 네. 예, 좋은 이후로 일이죠. 네. 금이요. 그리고 구리가 오늘 네. 중국이 좀 있었잖아요. 네. 구리가 또 구리가 올라옵니다. 엄청 올라오네. 예, 구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중국이 좀 또 살아난다는 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니까 바로 또 예, 구리 가격 또쓱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또 프리포트 맥모란이 그래요? 이거에 또 그건 구리 광산이죠? 훅군 달아 올라갔고 오. 지금 또 세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5천 원 한번 볼까요? 뭐 그래봤자 아직 뭐 저희 그 11불 때 네. 저희가 또 이제 매도 추천드렸던 가격까지는 아직 못 왔지만 한번 보세요. 심볼이 네. 프리포트 맥모란이 뭐였지? F F 뭐였지? 아무튼, F 네. 아니야. F 한글로 치면 나올까요? 프리포트 맥모란 검색이 가능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심볼 잊어버렸네. 잠깐만요. 확실히 구리 가격이 올라온 거 보면 네. 많이 올라왔을 것 잠깐만요. 같아요. 잠깐만 내가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누가 FCX. FCX. 예. FCX를 보면 예. 최근에 쭉 올라오는 모습. 계속 똑같이 빨갛게. 예, 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비슷하게 오. 11불 넘었네요. 나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나? 하여간 네. 거의 구리 가격과 그다음에 유가도 또 일정 부분 또 기름도 캐내고 있고요. 네, 또 네. 금도 캐내고 있어요. 근데 광물 어쨌거나 다 하네요. 예, 다 하는데 구리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리하고는요 거의 선물 시세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지금은 다소 이제 뭐 M&A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짝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구리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예, 그리고 말 나온 참에 네. 아연 가격에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연이 아연. 내년에 좀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서 네. 이제 자료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걸 투자를 좀 이용을 했었어요. 네. 활용해서 네. 허락을 받고 예, 예. 요거 좀 써도 되겠느냐. 마음껏 써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금도 다 합니다. 예, 다 하죠. 다 하는데 아연이 주력이거든요. 예. 아연이 실제로 좀 올라와요. 이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물론 요거는 내년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사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을 보고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지금 있어요. 아연 그리고 주석 뭐 리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거. 일단 가격이 약간은 뭐 심상치가 않아요. 올해보다는 또 내년 정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장기적 입장에서 한번 제가 한번 광물 시리즈를 한번 또 시간이 나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광물 금부터 해서 시리즈. 금, 은 아까 얘기했던 구리 그리고 네. 또 아까 뭐 리튬이나 주석이나 아연도 다 해갖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알루미늄까지 그렇죠. 상징성이 좀 있죠. 이게 금, 은 이쪽은 귀금속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요즘처럼 좀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철이라든가 구리 쪽은 산업재 그렇죠. 또 이거는 건설공기 또 연결되고 어떤 수요와 공급의 차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리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시간 내서 한번 쭉 한번 광물을 한번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 그 문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래서 유가 문제 그리고 대선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강달러가 좀 계속 시연이 되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98 그래서 100 이상 가면 상당히 좀 센 건데 거짐 거까지 갔다가 살짝 지금 뭐 살짝 밀리는 정도인데 원화로 치면 지금 원달러로 치면 1140원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요 한 3, 4개월이 금방 지나요. 저희가 뭐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뭐 1090원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1040원 정도로 가고 있고 벌써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강달러 그 부분이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하고 거꾸로 가요.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뭐 유가 문제, 그 대선 문제, 강달러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면 한국도 재미가 없겠지만 미국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어갖고 최근에 장을 좀 보면 안 되겠다, 좀 떠나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아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뭐죠? 어떤 전문가가 네. 한국에 계신 전문가죠 물론 지금 현금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주식을 꼭 투자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쉬어야 된다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뭐 말 그대로 조심하자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얘기하면 네.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보통은 이제 주식을 팔자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 시장이 어수선할 때 저평가된 우량주에 분할 투자하자 이런 것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충격파가 올 만한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에서 현금을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네.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유한 주식을 팔자는 소리죠. 네, 주식을 팔자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지금 뭘 먹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코스닥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코스닥이니까 네. 코스닥에 지금 주식을 팔면 먹은 사람이 솔직히 뭐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힘들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뭐 그런 주식을 팔아라, 현금 확보해라, 좀 떠나 있어라. 물론 미국 떠나 있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시장을 떠나라. 이제 그건 뭐냐면 주식 시세를 보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시세를. 근데 현금 확보하는 얘기는 주식을 팔라는 소리라서 야, 뭐 지금 팔 수 있는 시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늘상 하는 얘기처럼 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개인들은 사실 좀 속이 쓰릴 텐데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좀 얘기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좀 어려운 시기지만 좋은 주식들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 버텨라. 그렇죠. 다만 그런 뭐 개 X 같은 주식들은 뭐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이 오늘 저기 채널 K에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방송이야. 그렇죠? 아우, 예. 예. 잠깐 목을 죽이려고 커피를 살짝 먹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나는 맞춰서 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주식들은 던지는 게 맞다. 그죠? 네. 그런 얘기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에 숨어 있는 악재가 있어요. 악재? 네. 우리 나도 지금 숨어 있는 그 이상한 사람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요? 네, 숨어 있는 우리 최모 씨부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뽑아내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여러분들 많이 모르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뒤에 숨어서 미국 시장을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헬스케어. 내가 봤을 때. 헬스케어가 알게 모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속을 썩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속을 썩이고 있는? 좀 상태를 자, 이야기해. 예. 헬스케어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나요? 헬스케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이오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네. 임상, 1상, 2상, 3상 하다가 중간에 드랍다면서 그러니까 뭐 실패하면서 환자가 죽는다든지 이런 게 정말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와장창 이게 뭐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또 백지화됐다. 똑같다. 예, 그렇게 하면서 네. 하루에 막 70%씩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그래서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한국은 뭐 그 위아래 30%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못 떨어지지만 미국은 한 번에 다 그날 하루에 반영이 되거든요. 하루에 뭐 한 일주일 걸리게 한 달 걸리게 하루 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50%, 70% 이런 것들이 한 달 전에 엄청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기업들인데 아장이 났어요. 와. 그래서 살짝 살아날까 했는데 이번에는 제약주들이 네. 가장창 지금 헬스케어 쪽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점점점 힐러리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솔직한 얘기. 근데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우리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쪽은 안 된다고 보잖아요, 솔직히. 일단은 단가 하락 인하 요구가 힐러리는 나오겠죠. 약간 인하. 오바마 트럼프는 아예 하지 말자. 네. 이런 거니까 헬스케어는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암젠이 실적 발표했는데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왜 암젠 완전히 거의 뭐 글로벌 한 바이오 기업에서 선두주자. 탑3에 들어가는 이미 또 성공한 약들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 그렇죠. 안정화된 회사인데 암젠이 또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 좋게 나왔고. 근데 그날 9점 몇 %?
거의 10%가 폭락하거든요. 왜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좋았지만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동안 장사한 걸 이제 같이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할지를 서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이 되면 아. 어떤 분이 되든 네. 뭐 하나 좋을 게 없다. 너희들은. 아. 그러면서 굉장히 전문가들은 혹평한 거예요. 혹평.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무려 한 10% 정도가 떨어졌고요. 또 맥커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의료 그 용품들, 그 헬스케어 쪽에 네네. 수많은 용품들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22%인가? 그건 또 거기는 또 왜 그래요? 다 계속 돌아가면서 얻어맞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뭐 타미플루 유명한 회사, 정말 그런 회사 다 지금 주가가 언제 올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루 반등한 거 말고요. 쭉 놓고 보면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계속 빠지고 있죠. 잠깐만 말 나온 김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한번 좀 봐드리면 네, 여기도 같이. 예, GIL도 좀 볼까요? GILD. 여러분들이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 얘기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뭐 무슨 회사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그 지금은 처방약 부분에서 거의 뭐 1등, 2등은 막 넘보고 있어요. 왜 차트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와. 지금 이게 일본 기준인데 네. 보게 되면 뭐 작년 건 볼 필요도 없고 올해부터 보게 되면 올해 고점이 언제였냐면 2010년 4월 달이었거든요. 4월 이후에 지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100불짜리가 와. 지금 73불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치면 뭐로 하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 한미약품이요? 아니 그런 건 좀 약간 업앤다운 있고 동화제약. 이렇게 좀 약간 좀 바카스 있는 동화제약. 네, 그런 거. 동화 동화 소시홀딩스. 네, 동환자라서 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안정적인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이 엄청 이게 변동폭이 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훅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지금 대표적인 게 이거고 뭐 암젠, 머크 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전체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앞쪽에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놈 취급 받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장초반 어떻게 되냐면 이걸 딱 보면 돼요. 장초반에 살짝 헬스케어가 반등을 해줘요. 네. 그러다가 헬스케어가 이제 점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장도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아닌가 해서 이게 지금 숨어 있어요, 뒤에. 어제 미국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S&P 500도 차트를 보면 분명히 초반에는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갭 상승은 일단 뭐 소규모라도 일단 떠서 출발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져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네. 0.01% 하락인데 네. 지수 입장에서 0.01% 하락이면 뭐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건데 네. 내망을 보게 되면 장중에는 시장이 비교적 다이나믹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다른 네. 얘기는 끝낼게요. 뭐냐면 이게 이제 네. 종목은 저쪽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차트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헬스케어 네. ETF를 보여드리면 딱 끝나잖아요. 네, 헬스케어 ETF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힘들어요? 엄청 아니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저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 한미약품 때문에. 한미약품 때문에 좀 살아난 듯 했는데 이번 녹십자였나? 유한양행 네. 여기서 또 임상하던 게 계약 뭐 파기되고 임상 그 종료해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세게 얻어맞았어요. 제약바이오 또 오늘 또 살아난 듯 하다가 예. 야 미국이 이렇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8월이 고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헬스케어 업종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ETF군요. 예. 8월이 고점이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세요. 떨어진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강해지고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ETF가 이 정도면 개별 종목들은 말할 게 없어요. ETF가 지금 거의 한 15%, 20%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은 기본빵으로 20% 이상 까먹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임상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들은 뭐 그냥 하루에 그냥 골로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형 제약사들도 다 지금 투자했던 분들이 다 물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이걸 팔아야 되나 지금? 왜냐면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게 암자인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는 괜찮아. 회사는 좋아. 회사는 좋은데 우리나라도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한국도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지만 좋은 기업도
나라를 대표하는 회장이 지금 하는 바람에 그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억울하지만 저도 사실 이런 거 어떤 질문을 받으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게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돼 버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겹쳐 버리면 이게 네. 또 아래쪽 방향으로 시너지가 그렇죠.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한 달 사이에 10월 달부터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 이런 거 이렇게 펀더멘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좀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하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회사에 대한 내용은 바뀐 게 없거든요.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에서 한번 돌리겠죠. 그때 담아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지금 없이. 팔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종목은 만약 이게 종목이라면 음.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물을 언젠가 한번 타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완전 뒷바닥에 왔을 때 한번 담아야 되겠죠. 그때는 차트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세분화 봐야죠. 시켜갖고 그렇죠. 그 초 단위로 봐야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 1월 달에 장이 망가졌을 때 있잖아요. 네. 1월 달에 중국 때 망가졌잖아. 그때 62불인데 지금 그때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7, 8%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 이건 업종이 종목은 더 종목이 커진 아니고 거죠. 개별로 업종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헬스케어를 저는 최대한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속이 쓰리다. 진짜 이거는 눈 감고 없는 셈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동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리포트가 셀 의견이 없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낮추면 사실상 이게 매도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예, 뭐 그런 거잖아요. 뭐 7만 원을 받는데 예. 갑자기 6만 5천 원, 뭐 6만 원 이렇게 나오면 그 등급은 그대로 의견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매수 의견이지만 가격은 낮춘다. 예, 이렇게 예.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우리가 보는데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증권사에서 그렇게 목표 주가 하향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한동안 우리나라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거네. 그럼 미국하고 한국.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술 개발에서 결국은 어디에다 주겠어요. 그렇죠.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관련이 미국 있죠.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때라면 요 정도 뭐 문제 있는 거는 그냥 뭐 일단 계약합시다 이렇게 할 거를 지금은 계약하던 것도 자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약 파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원청이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은 이게 줄줄이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암젠도 너희들이 지금 약을 100원에 팔고 있으면 너희들 100원으로 앞으로 실적 잡지 마라 이거예요. 그분이 되면 80원이 될지 50원이 될지 모르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 실적이 훼손될 거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 되면 아예 뭐 너는 덕도 못 보고 이분 되면 약간 내려야 되고 그분이 누구 이분이 누구야 예, 이렇게 하시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이 헬스케어는 정말 풍전등화. 이 바람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일단 좀 조심해야 될 업종이에요. 다만 이 회사들이 잘못한 게 없다. 다 실적을 잘 내고 있다.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예, 회사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도 망가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선 문제, 가장 크게 대선, 강달러 부분, 그다음 헬스케어가 시장을 말아먹고 있다. 미국도. 그러니까 말아먹는다기보다는 만약 헬스케어가 없었다면 이거 시장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지금. 근데 헬스케어가 들어오면서 계속 장을 끌어내리니까 미국장이 오르가면서 자꾸 힘이 빠지는데 그런 거예요. 어제도 장 초반에 헬스케어 강하다가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좀 숨어져 있는데 이가 자꾸 이런 것도 자꾸 부과가 안 되는 거는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짙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어차피 거기에 좀 숨어 있다는 부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몬스터 베버리지가 저희가 또 한번 했잖아요 방송을. 이거 배당에다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제가 흥분했던. 네, 몬스터 베버리지.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요 골자는 뭐냐면 미국은 역사상 이제 보게 되면 주식 분할이 많았다. 근데 주식 분할한 뒤에 주가들이 대부분 올랐더라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업은 몇 번 해서 주가가 그 통계를 냈더니 1년 안에 이렇게 주식 분할한 기업들이 1년 안에 27%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게 주된 이제 내용이고요. 네. 불안한 상태에서 배당이 나오면 배당이 또 그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배당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죠. 알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몬스터 베버리지에 또 대한 글이 네이버에 실렸어요. 네이버가 쓴 글이. 그래요? 네이버 실리는 바람에
또 뭐 이거 사겠다, 뭐 구입 당장 사야겠다 하시면서 안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11월 9일이 네.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주식 상태로 거래가 되는 거고 네. 11월 10일 날 주식이 쪼개져요. 150불짜리가 3분의 1로 쪼개지면 이제 50불 하겠죠. 예. 그리고 주식 수는 3배가 늘어나고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될 것 같아요? 언제? 11월 8일까지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액분하기 전, 예. 주식 분하기 전. 아닌가? 제가 해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배당이 아니에요. 배당은 오늘까지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언제까지? 배당은 그렇죠. 그 뒤에 사면은 안 배당 돼. 못 받는 거지. 네. 다음에 봐요. 다음 네. 분기를 기약하거나 네. 내년에 기약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 주식 분할은 틀린 게 뭐냐면요. 주식 분할을 150불짜리 하나 사든 쪼개져 갖고 50불짜리 3개를 사든 그런 적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아, 맞아. 그 똑같기 때문에 이걸 맞네. 1년 지나서 1년 동안 보유했더니 27%의 수익을 안겨준 거지. 이걸 그러니까 9일까지 사면 돼요. 사실 9일까지 사면 네. 11월 10일 날 주식이 분할되잖아요. 네. 그럼 11월 9일까지 장 끝나기 전까지 사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다음 날 내가 주식이 3배짜리가 되면서 주가 3분의 1 떨어져. 그럼 내가 무슨 이득이 생기나? 이득이 없죠, 저는. 이득이 없죠, 원래. 예, 그날 움직이는 주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뭐 노출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근데 당장 27%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착각하고, 그러니까 배당은 오늘까지 딱 주식을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날까지 사야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그날까지 사야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1월 한 뭐 10며칠 뒤에 한 뭐 돈이 들어와요. 어디서. 그럼 돈이 들어왔는데 몬스터 베버리지 이거 끝났잖아. 그게 아니다. 11월 때 사시든 12월에 사시든 물론 이제 너무 늦게 사시면 안 되겠죠. 그냥 사시면 돼. 돈 있을 때 지금 사든 뭐 11월 10일 사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11월 9일까지 사야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맞네요. 얘기예요. 이게 15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를 한 주를 사는 거나 네. 50만 원짜리를 세 주를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당장 한동안은 점점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네. 좀 비싸게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11월 뭐 그쯤 뭐 한 며칠 동안은 갑자기 뭐 확 변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그때 몬스터 베버리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액면 분할이 그러니까 분명 어딘가는 있을 거다 찾아봤는데 이게 좀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졌다. 네. 커지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한다. 네. 그래서 쪼개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 주식에 대해서. 유동성.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짜리로 쪼개요. 10분의 1이잖아요. 네, 네. 쪼개는데 네. 그 중에 살아나오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더 죽어버리는 종목도 있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없어서 쪼개다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소리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불행히도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이 10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쫓기면 어떻게든 유동성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액면 분할은 조금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액면 분할 있으면 이걸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액면 분할 하면서 배당도 주면 야 이거 한번 써먹어볼 수 있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 우리나라는 없어. 미국 가야 돼. 네. 그래서 와 역시 미국이 다르다. 네, 그렇죠. 역시 미국이 답이네요. 지금 몬스터 베버리지 미국이 답이다 하지 말라니까. 안 되나요? 요즘에 자꾸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저한테 미국 주식 답이 진짜 미국 주식을 별로 이렇게 안 보던 분들이 네. 미국 주식이 답인가 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하신 분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우리나라가 네. 저는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잖아요. 네, 아끼고 있죠. 그 아까 나한테 한 얘기 치면 지금 뭐 난리가 났지. 마이크를 끄고 해야 돼. 마이크를 우리 끌려가지. 나는 몰라요 이분하고. 근데 미국은 네. 확실히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힐러리가 왜 갑자기 재수사됐냐.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보고서에는 그냥 이메일 재수사 이렇게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외국 언론에서는 힐러리의 뭐 국가 뭐 그 기밀이 왜 에버턴
그 수양딸 어쩌죠. 그 개인 PC에 왜 거기 왜 들어가 있느냐. 음. 이거는 왜 FBI 전에 수사를 받았잖아 이미. 그렇죠. 이때 왜 제출 안 했느냐. 그렇죠. 언론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확실히 미국 시장이 여기도 영향 또 어쩔 수 없이 또 받겠구나.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이벤트가 어쨌든 일주일 뒤면 끝나잖아요. 끝나죠. 사실상. 네, 끝나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이때 좀 사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 네, 뭐 그렇죠. 너무 아까 말했던 그 개 이런 거 말고 미국에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있죠. 예, 그런 거 말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이야기해주는 이런 좀 검증된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산다면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볼 수 네. 좀 봤었어요. 예. 그래서 뭐 다음 이거 먼저 하고 갈까? 짧은 거니까 양도세 먼저 끝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네. 양도세의 개념을 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양도 소득세죠? 그렇죠. 양도 소득세인데 이거죠. 예를 들어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어떤 주식은 뭐 5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어떤 주식은 3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러면 다 그러니까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500 이익 보고 300 날렸으면 200이 자기 총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200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250만 원 이하에는 세금을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다 더해갖고 플러스가 난 거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2%를 내는 건데요. 우리 연말 소득 공제할 때 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해서 하는 거냐? 첫 번째 네. 1번 질문이 그거였고 네. 더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안 팔았어요. 계속 보유한다. 올해 막 몇천 프로 먹고 내년까지 갖고 가려고 올해 안 팔았어요. 장기 그러면 투자하는 거죠? 예, 내가 보유한 주식 이미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되냐? 확정이 아니니까 안 될 것 확정이 같은데? 양도라는 건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을 판 것까지만 다 판 것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건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보유한 거는 세금이 없고요. 또 지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환전만 해서 달러로만 갖고 있는 거 주식 거래한 적이 없고 양도한 적이 없잖아요. 양도가 아니잖아요. 내 거니까 그냥 양도한 게 아니죠. 네, 달러로 환전한 바꿀 수 거니까. 없잖아요. 환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맞아요. 예. 이거는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0일까지 거래한 걸 가지고 다 계산해서 그해 그 이듬해 5월 달에 네. 신고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보통은 저 세무서나 이런 데 매매를 예. 만약에 뭐 100번 했다, 100번. 네네네. 샀다 팔았다 100번 했다 생각해 봐봐요.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되나? 자기가 100번 한 걸 이걸 엑셀로 어떻게 해서 이득 본 거에 들어간 비용들 있잖아요. 수수료 뭐 이런 것도 다 빼고. 와, 이거 못 하는데요? 못하죠. 저 못해요. 못하겠죠. 못해요. 못하는데 더 못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계산을 달러로 하면 안 돼요. 응? 우리나라 국세청이잖아요. 우리나라. 원화로 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산 게 올 1월 달이고 그럼 그때 1월 달 정도에 들어가서 환율 찾아가 곱하기 해서 얼마 좀 뽑아내고요. 지금 팔았다 그러면 지금의 환율을 기입해갖고 이걸 뽑아서 못해요. 해요. 못하죠. 개인이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각 증권사들이 세금 신고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아, 있죠. 그 딱 뭐 장우석 딱 하면 올 2016년 분 딱 2016년 분 딱 치고 딱 하면 딱 꼽혀갖고 딱 나와. 내가 얼마나 내야 될지. 그게 우리 연말 소득 공개라든가 아니면 5월 달 되면 또 종합 과세잖아요. 네. 그때쯤 되면 증권사 홈페이지에 딱 오면 그 아예 공간이 딱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증권사가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죠. 네, 그렇죠. 보통. 어떤 증권사는 뭐 지금 다 그렇지만 신고 대행까지도.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돈을 깨먹은 사람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딱 보면 알잖아. 깨먹은 거. 소득이 없어. 계산하지도 마요. 그분들은 그냥 뭐 그냥 있으면 돼. 근데 대부분 분들이 벌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 좀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다 붙어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이용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쉬었다가 2부 다시 진행할게요. 네.